예측 불가능성을 선택하라. 미치광이 전략.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상대방이 핵 버튼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며 상대방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장면을 연출하려 했습니다. 1969년 10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닉슨은 비밀리에 핵전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닉슨 자신이 핵 버튼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는 소문도 퍼뜨렸죠. 그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믿게 만들어라. 저 사람은 진짜 핵 버튼을 누를지도 몰라라고 느끼도록 말이다. 이것이 바로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비이성적인 미치광이로 보이게 만들어 공포심을 조장한 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 전략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도 비슷한데 둘 다 상대방에게 극단적인 압박을 가해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냉철한 판단보다 포기나 양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닉슨의 목적은 소련연 러시아를 압박해 북베트남과의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핵무기를 쓰는 것에도 거리낌 없는 지도자로 보이길 원했죠. 물론 진짜 핵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시 여러 복잡한 정황상 무력 행사나 외교적 수사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감정 교란의 하나인 미치광이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닉슨의 전략은 일정 부분 통했습니다. 당시 소련과 북베트남은 그가 진짜 핵을 쓸 수 있다라는 공포를 떨쳐내지 못했죠. 닉슨과 닮은 꼴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치광이 전략을 펴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참고로 닉슨과 트럼프는 1982년부터 11년간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예측 불가능성은 어쩌면 가장 예측 가능한 협상 무기가 된 셈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압박. 감정 교란은 냉전 시기의 닉슨이나 현재 트럼프 정부처럼 거대한 무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 수사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경찰이 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쓰는 전략적 증거 제시가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결정적 증거를 한꺼번에 꺼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용의자에게 거짓말할 기회를 주고 점점 모순점이 드러나면 숨겨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려. 그러면 용의자의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이 맴돕니다. 대체 경찰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또 용의자는 진술마다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느끼고 결국 자백하게 됩니다. 때로 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감정 교란의 또 다른 무기는 시간입니다. 용의자를 신문할 때 한밤중이나 새벽같이 예측 불가능한 시간으로 잡아 계속 교대로 불러내는 것이죠. 인간은 현실의 윤곽을 시간으로 가늠합니다. 즉 지금이 몇 시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밤인지 낮인지 등 시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CIA 매뉴얼에도 시계를 제거하거나 식사 시간을 바꿔 수감자의 시간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미치광이 전략과 예측 불가능한 압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지 기반, 특히 시간 감각과 통제감을 붕괴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공포와 혼돈이 퍼지면 상대방은 이성적 설득이 아니라 감정적 항복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말이면 모두가 이해하겠지라고 믿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반박합니다. 진짜 결정은 이성이 아닌 심리의 무너짐에서 비롯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적 사고. 그러면 반대로 당신이 예측 불가능성 전략을 상대해야 한다면 취할 수 있는 방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타인지미터적 사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고차원적 사고력입니다. 즉,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함몰되어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를 활용해 현실과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용한 실전 대처법은 현재 일어나는 일과 내가 믿는 세계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주된 이유가 감정적으로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 빅터이 프랭컬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정신적 붕괴를 피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은 내 신체를 통제했지만 내가 부여하는 의미까지는 통제하지 못했다. 즉,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극단적이라 해도 판단하고 해석하는 권한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실전 대처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내 감정을 자극하는 장치일 뿐이다. 반응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단순한 문장이 만들어내는 메타인지는 뇌의 전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혼돈 속에서도 이건 놀이의 규칙일 뿐, 진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는 자기 객관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 교란 역이용. 이번에는 일상에서 감정 교란 전략에 걸려들었을 때 이를 역이용하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시간 교란을 역이용하라. 일반적으로 협상이나 중요한 대화에서 압박은 일부러 시간을 끌며 상대방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이때 협상이나 대화를 그들의 예상보다 빨리 끝낸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혼란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네요. 결정은 제가 곧 드리죠라고 말하면서 알 수 없는 여지를 남긴 채 끝낸다면 모든 걸 털어놓는 대화를 예상했던 상대방은 자신의 예측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은 곧 자멸의 시작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불쾌할 정도로 차분하게 행동하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을 부각한다면 당신은 일부러 느리게 말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십시오. 자기 예상대로 혼란에 휘말리지 않은 당신을 보며 상대방은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침착함은 당신이 내 감정 변화를 유도하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실험이라 생각하며 관찰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리듬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짜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누구나 정해진 습관이나 패턴은 다음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당신은 평소 습관 패턴을 깨뜨림으로써 상대방의 예측 알고리즘을 혼란에 빠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5분 안에 답하던 사람이 감감무소식이다가 24시간 뒤에 이건 다음 회의에서 다뤄요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낸다면 상대방은 궁금증과 동시에 정보 통제권을 잃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쌓이면 수세적인 입장에 몰리게 됩니다. 이 3가지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의 리듬을 지배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 교란에 대한 방어나 역이용의 성공 여부는 내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미치광이 전략과 예측 불가능한 압박의 목적은 사람의 심리적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만 지키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성을 잠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감정 교란입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문제이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뒤흔들고자 예측 불가능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감정 교란 역이용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까? 이조차 상대방이 정한 놀이 규칙에 내가 끌려가는 걸까? 이런 자문이 당신의 판단을 되살리고 인지 격리를 다시 작동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게임의 규칙을 정의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그 권한을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이 이 미치광이 같은 세상에서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힘이 될 테니까요.